코스닥이 드디어 이제 1000시대가 열렸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본 그 숫자였거든요. 코스닥 네, 1000. 맞습니다. 1000 지수가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과거를 한번 들여다 보면서 지금 전략을 한번 짜봐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서요. 코스닥 1000포인트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코스닥 1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됐는데요. 사실 처음은 아닙니다. 올해 1월 26일이죠.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한번 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하락을 보이면서 3월 9일 877포인트까지 조정을 한번 받았었죠. 그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을 보이면서 이번에 1000포인트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1월 달에는 잠깐 터치한 1000포인트고 지금 와서의 1000포인트는 사실 1000포인트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1000포인트를 완전히 달성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00포인트, 지금까지 최고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21년 전에 1000포인트는 이미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최고가는 2925로 거의 3000포인트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서 아니 코스닥이 3000에 가까운 때가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때가 바로 IT 버블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이후로 다시 한 번의 1000포인트의 시대가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1000포인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전략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1000포인트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21년에 걸쳐서 올라온 지수입니다. 그러면 21년 전 코스닥이 1000이었을 때와 지금의 1000이었을 때 기업 가치가 똑같은가라는 의문을 좀 가지실 텐데요. 일단 그러려면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99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00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1월 26일 날 100포인트의 기준이었던 게 1000포인트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 IT 버블이 꺼지면서 지수가 40포인트밖에 되지 않던 때입니다. 지수가 40이라는 게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걸 좀 올려서 기저효과처럼 좀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100포인트를 1000포인트 기준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면 1996년에 7월 1일이 바로 1000 기준이 되는 시점인데요. 그러면 그 1996년의 시가총액과 지금의 시가총액이 같은가라고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아닙니다. 시가총액은 당연히 지금이 훨씬 더 크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신규 상장된 종목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그 전과 비교해서 지수는 똑같지만 굉장히 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21년 동안 1000포인트 지수는 똑같지만 코스닥 시장이 얼마나 더 커진 거야 라는 질문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보시면 21년간 시가총액은 무려 8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일단 작년 코로나 같은 경우에 저점 이후에 지수와 시총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작년 3월의 지수는 3월 저점 이후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16%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185%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시가총액이 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이유를 들어가 보자면 CB나 BW 같은 전환사채 물량들이 있을 거지만 그것보다는 새로운 주식 상장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만 해도 이미 25개의 기업이 새로 상장을 했고요. 2015년부터 평균을 좀 내보자면 매년 한 75.3개의 기업이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벌써 33%나 상장을 채운 수치인데요. 그만큼 코스닥 시장은 사실 지수로 표현된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 2분기 시작하는 현재 상황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2분기 시작인 4월달 현재까지만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2%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에 한 3.5%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5.7%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을 동반해서 지수 1000포인트가 넘은 건데요. 삼성전자보다는 코스피 상승률이 더 좋았고요. 코스피 상승률보다는 코스닥 상승률이 좀 더 좋았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실적 장세라는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대형주보다는 소형주의 실적 좋은 그런 주식들이 조금 더
수익을 크게 거둘 수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4월 달에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4월 달에 그 수익률 가지고 지금 소형주 위주의 투자를 하라고 하는 건 근거가 조금 약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가 넘었기 때문에 코스닥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제가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대비 코스닥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보는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5년부터 나타내고 있는 차트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100이라고 한다면 코스닥은 현재 50에서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대비로 50%에서 60%밖에 상승을 못했다는 겁니다. 코스닥 지수가요. 사실 차트만 보면은 거의 저점이 형성된 게 50에서 60% 정도입니다. 이 정도 부근에서는 항상 지수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지만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삼성전자 대비한 차트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100으로 점점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분기에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거기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1분기에 미약했던 반도체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만 봐도 삼성전자의 실적 분명히 나쁘지 않고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급락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는 조금 어려운다는 거죠.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가 당연히 올라와서 수렴하는 게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위주의 종목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건 바로 순환매입니다. 중소형주의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최근 주가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의 상승을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시가총액 5천억 이하의 바이오주 그리고 창업투자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 상승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좋아지고 코스닥이고 중소형주인 그런 주식들이 최근에 상승력이 굉장히 좋았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런 포인트를 잡고 분명히 우리도 그런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분명히 이러한 그 실적 장세에서도 틈새 시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의 순환매는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대형주의 위주의 종목들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성장도 좀 클 수 있지만 그런 중소형주의 성장 가능성만 본다면 주가로 저희는 사실 주식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기 위한 주식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캐치를 해서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거래 대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대금을 보면 분명히 1월 달에 비해서는 상당히 거래 대금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코스피가 코스닥에 비해서 감소폭이 굉장히 큰 걸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로 자금이 조금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닥도 거래 대금이 줄었지만 그 비중을 보자면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조금 덜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금이 조금 더 쏠리는 코스닥에 투자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진 않지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연기금에 대한 매도입니다. 연기금에 대한 매도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융통성 있는 대응은 가능은 하지만 올해에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연기금이 코스피의 매도 금액은 16.6조 원입니다. 적지 않은 부분이고요. 충분히 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주의 매수는 조금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에 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한 4,500억 정도밖에 매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매도에서 코스닥이 조금 더 자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으로만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더 매력이 있다라고 느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연기금의 매도와 순환매 장세를 본다면 코스닥을 좀 더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런 종목을 고르는 게 상당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종목을 고르기 어려우시다면 방송과 노란 톡방을 통해서 종목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정보도 저희가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